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평소에 하던 강의와 다르게 좀 교양 강좌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목은 과학자가 본 역사와 주체사상. 이런데, 갑자기 제가 뜬금없이, 역사 이야기, 주체사상, 이런 얘기를 왜 하냐. 이런데, 지금 나라가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제가 머리를 깎았습니다. 여러분 다 이게 제가 아는 쪽인지 아시겠죠? 근데 요즘 우리가 너무 이렇게 정리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좌파, 우파, 혹은, 민주주의, 사회주의, 이렇게 얘기하고, 진보, 보수, 당신 잘 아네. 참고로 제 집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사람하고 하면 답답해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모르는 것 같아가지고, 이걸 좀 세상에 알리고, 여러분이 판단을 스스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진보와 보수에 있어가지고, 이 진보라는 개념과 보수라는 개념이 있는데, 참 우습습니다. 진보가 더 보수적이고, 보수가 더 진보적이에요. 참 아련합니다. 왜냐하면 공자가 일신우일신 매일매일 새롭다 이러면 진보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진보는 과거로 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하여튼 그런 건데 그리고 주의에 대해서 민주주의, 사회주의 이런 건데 이걸 데모크라티즘, 소셜리즘, 이렇게 이 점으로 끝나는 건 주의. 저는 근본적으로 주의를 반대합니다. 알다시피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자유롭다. 그런데 나의 자유가 타인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데 대해서 법치주의입니다. 나의 자유가 타인의 자유를 해치면 안 된다. 이게 법치주의입니다. 법치주의. 자유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개성이 다르기 때문에 법치주의입니다. 이 법치주의도 어떤 이점에 들어가는 건 있지만, 이 법치주의까지 하면 무정부주의, 아나키즘 이런 거, 히피족 이렇게 됩니다. 이까지 부정하면은 언젠가의 주의에 속해야 되는데 프리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본적으로 저는 자유로운 영혼인데 단 타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거 그렇게는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내가 민주주의를 택하든 사회주의를 택하든 그거는 자유다. 단 우리가 원할 때 우리 모든 국민이 사회주의를 원하면 사회주의로 가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가는 나라가 사회주의인지 민주주의인지 아직 불명확하다. 아무도 경험해보진 나라가 민주주의냐 사회주의냐 이것을 말해라. 그래가 국민투표를 해서 우리 모든 국민이 사회주의로 간다. 그렇게 하면 당연히 사회주의를 따라가야 됩니다. 국민의 뜻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목적지를 모르고 가는 거 이거는 반대다. 그런데 목적지를 모르고 가는데 지금 우리는 사회주의로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선거를 해서 당선될 때 절차는 공정하고 과정은 공평하고 결과는 정의롭고 그런데 그게 실현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처음이 말하는 거와 지금과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서론이 좀 너무 무겁게 진행됐는데 너무 심각하지 말고 재미로 들어주세요.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 이게 이제 사상이 나오게 되는데 역사를 알아야 돼요. 역사를 알고 사상이 왜 나왔는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게 제 전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좀
뭐 대충 하고, 또 제가 또 문학을 좋아하고 예술을 좋아하고 해서 소설을 또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예술가가 되고 싶었는데 어떻게 또 과학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소설을 좋아하니까 소설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근본적으로 우리는 지식이면 우주와 생명에 대해서 얘기해야 됩니다. 우주와 생명. 우주는 우리가 아는 과학자의 우주는 빅뱅입니다. 빅뱅. 대폭발했었는데, 빅뱅인데. 그런데 이 우주가 하나의 우주냐 하면은 아니고 다중우주론, 다중우주론. 빅뱅이 한 번 있었나? 여러 번 있었나? 폭발이. 대폭발이. 좀 빨리 하겠습니다. 이거는 너무 과학적이라서. 그래 보니까, 정말 우주는 불가사의구나. 이 은하계도 해석하기 힘든데, 이 우주가, 은하계가 은하계 같은 게 또 은하망만 있고, 그게 우주인데, 그런 우주가 또 있다. 이래 생각하면 정말 인간의 상상으로서는 도저히 뛰어넘는 그런 큰 고입니다. 그리고 생명은 어디서 나왔나? 우리가 생명의 기원을 알기 위해서 목성에도 가고 화성에도 가고 달날에 가도 생명이 어디서 출현됐나? 이렇게 생명에 대해서 근을 따집니다. 그래서 생명도 바이러스부터 시작해서 생명에 대해서 나왔나? 이 생명이 이제 우주와 생명. 솔직히 저는 모르겠다. 옛날에는 생각하면 알 수 있지 않겠나 했는데 도저히 알 수 없다. 우주와 생명. 이렇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알 수 없다는 얘기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우주의 탄생에 대해서 과학자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적으로 천지 창조가 있고, 아담과 이브가 창조가 됐습니다. 창조. 불교론적으로는 알 수 없을 때부터 알 수 없는 시절에 알 수 없는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돌고 윤회설입니다. 윤회설. 유교적으로 보면 그렇게 상세히 나와 있지만 혼돈의 세계에서 음양이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주와 생명에 대한 기원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우주와 생명은 너무 신비롭고 우리 인간의 지혜로서는 알 수 없는 거. 아마 신의 영역이다. 기독교에서는 신이라고 합니다. 신. 불교나 유교에서는 이거 도라고 합니다. 도. 제가 한자를 참 잘 모릅니다. 우리 시대 때 한자 폐지가 일어나가지고 조금만 알긴 아는데 쓰기까지는 제가 좀 미흡한데. 그래, 신과 도는 거의 같은 개념이다. 창조만 빼버리면 신도 알 수 없고 도도 알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신을 완전히 이해했다 그러면 좀 뭔가 좀 제 판단으로는 좀 하다. 알 수 없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도를 터득했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없는 도를 어떻게 터득했나. 이렇게 그런 명제에 부닥칩니다. 왜냐, 우주와 생명은 기본적으로 알 수 없다. 이게 이제 큰 명제입니다. 그럼 인간이란 뭐냐? 인간의 발생설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300만 전에 이렇게 진화론적으로, 과학적으로 진화론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렇게 와서 인간이란 것은 내가 생각하는 지적 호기심을 가진 거다. 동물과 다른 게 호기심이 있다. 지적. 이성적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합리적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과학주의다는 거예요. 딱 따질 줄 안다는 거예요. A 플러스 B, 1 더하기 2는 3이다. 이런 과학적인 이런 얘기. 그래서 최종적으로 뭐로 갔냐면 자기 완성, 자기 성취, 개성. 합리로 생각해 보니까 당신과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모양새도 다르고 다 다르다는 거예요. 개성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나를 완성시켜 가는 거, 이런 겁니다. 돈만 있다고 행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완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돈이 많은데, 머리 깎고 싶은데, 머리 못 깎으면, 그건 자유가 아닌 거예요. 자기 완성이 아니에요. 깎고 싶을 때 깎으면 그게 자유인 거고, 자기 완성이에요. 그래서 내적 측면에서 행복해진다. 이게 목표입니다. 합리적 판단에 의해서, 이성적 판단에 의해서. 그래서 기독교적으로 영적으로 완성된다. 영적으로 하는 건 대부분 내적 완성, 도고의 관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보니까 우리 혼자 살 수 없으니까 타인과 교감하고 자연과 교감하고 자연과 일치하고 도교에서 말하는 노자에서 말하는 천인합일, 신의 영역에 들어가는 거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주체사상은 뭐라고 하면 사람은 가장 발달된 물질 존재이기 때문에 물질 체계의 발전이 특별한 산물이다. 물질에는 영이 없습니다. 영. 우리가 인간을 따질 때 성성은설하고 성학설이 있는데 이 성이라고 하는 게 본성 이런 거거든요. 본성 이런 건데 이런 영적인 게 없단 말이에요. 물질로만 되어 있다는 거. 이 안경이라든가 라이터라든가 분필이라든가 물질로 되어 있다 인간이라는 거. 이렇게 물질로 된 것에 있어서는 똑같은 물질을 보면은 없어도 괜찮아요. 자연계에서. 물질이 하나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주체사상에 인권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제가 생각한 것에 대해서는. 나무 하나 부러진 건데 뭐 사람 하나 죽는 거나 나무 하나 없어지는 거나 똑같다. 물질 세계에서. 그런데 걔들이 말하는 인권이 뭐냐. 인간의 고유한 가치, 인간의 영적인 존재 이런 걸 부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걔들이 인권을 얘기한다. 굉장히 웃기는 거예요. 진보라고 하는데 진보가 아니에요. 그래 보수가 더 진보적이다. 지적 호기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지식인은 지적 호기심 충만한 사람이에요. 항상 새로운 걸 알려고 하는 거. 항상 새로운 걸 알려고 하는 거. 이게 진보입니다. 항상 새로운 것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거. 자, 이 정도로 하고 역사관에 대해서는 이제 뭐 하는데 4대 문명의 발생이 인간이 어디서 나왔나? 생명과가 관계된 거예요. 그래서 뭐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뭐 황하 문명 이런 등등 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나온 게 수메르 문화가 있다. 수메르 문화에서 수메르가 가장 오래된 문화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또 황서 문화인지 제 기억이 잘 안 나요. 제가 비전공자이기 때문에 뭐 청동기 시대 이전에 같은데 한단고기, 고인돌 이런 게 있습니다. 고인돌은 한반도에서 제일 많이 나와요. 전 세계에 뭐 가당하면 90%, 뭐 대충 한 70%. 전 세계 고인돌은 한반도에 있다. 고인돌이라는 건 뭔가 기념을 하고, 뭔가 기억을 하고,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렇게 가장 발달된 인간 생활이다 하는 게 한반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한단고기는 위서라는 설도 있지만은 한단고기가 상당히 중요한 게 있는데 한단고기는 좀 더 얘기하겠지만은 인류의 발전 문화가 우리 당군에서 나왔는데 이걸 그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단고기가 삼국의 성립이 되는 거고 이제 진안 마한 배난 이런데 진안 마한 배난이 또 중국 땅에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럼 신라 고구려 백제 가야 뭐 이렇게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새겨봐야 될 건 수메르 문화와 한단고기가 주장하는 것. 신라 고구려 백제가 어떻게 성립이 됐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가족들이나 이래 보면은 역사를 너무 모르고, 이래서 당신도 잘 이번 게 잘 알아내. 신라 고구려 백제가 어떻게 됐냐. 그 다음에 이제, 대충 쭉 한번 보겠습니다. 고조선, 기자조선, 위만조선, 이지조선, 이렇게 조선이 있는데, 조선, 당군조선, 이렇게, 당군조선. 이름이 뭐 당군조선, 기자조선, 위만조선. 위만조선 뭐 이런 게 있는데, 이시조선. 이시조선 일본 사람이 쓰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의 조선은 그냥 조선이에요. 고조선은 이조선과 이조선이 혼돈되어 있기 때문에 고자를 붙이지만, 현재 조선은 그냥 조선이라고 말씀하면 돼요. 그런데 이시조선은 한 가문의 나라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하는 게 일본 사람이 붙인 이시조선입니다. 그래서 이시조선 별로 안 좋아합니다. 참고로 일본 사학은 말이요. 저만큼 참 일본을 싫어하는 사람도 없지 싶은데, 일본은 처음에, 이제 삼국 사기인가? 고치는 데 처음에 나라가 있었으니까, 나라 국자인데, 처음에 이제 나라가 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처음에 나라가 있었으니 이러니까 일본 애들이 야 그때 어떻게 나라가 있냐 이래가지고 이걸 고쳐요. 삼국 사기를 고쳐요. 이걸 살살 문대가 고쳐가지고 인자가 모르겠는데 한자를 잘 모르니까 이렇게 고쳐요. 그 당시에 어떻게 나라가 있었나 이렇게 고친 애들이에요. 제가 한자를 잘 모르니까 그런데
위조의 달인이다. 얘들이 일본 역차들이. 그러고 만주벌판에서 그 광개토항배가 나왔을 때 자기가 불리한 걸 갖다가 깎아내고 시멘트로 칠해버리고 했어요. 그 역사 날조를 손쉽게 하는 민족이 일본 민족입니다. 잠깐 세미는 우리는 동이족인데 언어학도 오랄 알타이어족이에요. 오랄 알타이어. 좀 빨리 하고 알타이어족이니까 오랄 산맥 근방에서 나오는 언어를 쓰는 거예요. 그 언어를 쓰는데 보면은 이제 몽고라든지 저 헝가리라든지 저 한국이라든지 일본이 오랄 알타이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언어를 같이 쓴다는 건 같은 민족이라는 얘기예요. 한 핏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DNA를 검토해 보면 몽고 반점이 나고 다 같아요. 그래 일본은 한국과 가장 DNA 일치도가 높아요. 그런데 중국은 어순이 완전히 달라요. DNA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중국은 우리 저 한민족하고는 완전히 다른 민족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나? 잘 몰라? 언어가 완전히 어순이 완전히 달라요. 걔들이. 뭐라 할 때 조사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헝가리 이쪽으로 가면 뭐라고 했을 때 참고로 이스탄불의 불이 스라블의 불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터키는 우리 형제국이라는 거예요. 한단국에서 그렇게 다 설명하고 있는데 인디안도 심지어 인디안도 우리말을 쓴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는 우랄 알타이어족이다. 그런데 가장 일치한 일본이 왜 가장 우리가 지구상에서 가장 뭐라 해야 되나 열등한 민족 그렇게 지금은 잘 사는 나라입니다. 문화적으로 가장 비인간적인 나라가 되었냐 이런 생각합니다. 하여튼 뭐 일본을 싫어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지속히도 일본을 싫어합니다. 첫째 일본을 반대하는 게 일단 정서상 맞습니다. 일본을 반대하는 게 우리를 지배한 사람들이고 우리를 괴롭힌 사람들이고 하니까 무슨 말 해도 일본을 반대하는 게 맞습니다. 맞고 그렇지만 가까이 있으니까 친해야 되고 그 사람과 교류를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거 아시고 또 동학 사상에 대해서 좀 얘기할 건데 이제 얘기할 거고 이제 그러고 이제 천덕에 대해서 이제 해방의 역사에 대해서 뭐 김구 이승만 이런 얘기인데 좀 더 이제 백자료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본주의를 버리고 사회주의를 택하는 것은 웅덩이를 피하고자 지뢰를 밟는 것 같다. 자본주의를 버리고 사회주의를 택하는 웅덩이를 피하고 지뢰를 밟는 것 같다.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백자를 좀 보시면 한단고기라는 거예요. 한단고기가 12한국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너무 듣기 좋은 얘기잖아요. 우리 한민족이. 당군이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한단고기는 저를 일부 옹호합니다. 한단고기. 왜냐하면 한단고기가 위서일정. 한단고기가 위서라는 썰이 있는데 위서라도 우리한테 좋은데 뭐 해가 없으면 좋다는 거 아니에요. 좋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뭐 일부 뭐 그런 건데 그래서 우랄 알타이어에서 셈이 이제 남녀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서 자 봐라 수메르도 우리가 우랄 알타이어를 쓰고 있지 않냐 인디안도 그렇지 않냐 뭐 이렇게 해서 저 한단고기가 전 세계를 지배했었는데 중국 애들한테 추후에 탕록대전 이후로 이제 이 본토를 뺏겠다 하는 게 한단고기 주제입니다. 그게 이제 당군조서인데 그 맥을 이어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한단고기를 이제 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종교적으로 문제가 되는 수가 생긴단 말이에요. 기독교적으로. 우리 기독교는 저쪽에서 했는 거하고 한단고기하고는 맞지 않다. 이래서 반대해서 환빠라고 얘기합니다. 노빠 문빠 하듯이. 한단고기를 승파하는데 애들. 근데 한단고기를 많은 사람이 사회주의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에서 태생된 거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인데 하여튼 그래서 한단 얘기는 그렇지만 우리 저 민족의 자존심을 높여주는 거기 때문에 일부 수용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본이 우리한테 미친 가장 큰 배약 중에 하나가 우리 대한민국 사람을 열등한 민족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열등감을 심어준 민족. 정신적 피해는 이런 말 할 수가 없습니다. 이병도 이하 그런 역사가 그건 역사가들이 할 얘기인데 한단고기에 의해서는 이제 유세라는 설이 있지만은 그래도 뭐 인류의 역사가 당군에서 나왔다. 얼마나 듣기 좋은 이야기입니까? 중국은 없는 것도 가짜로 만드는데 동북공정하고 고구려 백제도 저거 나라다. 현재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한반도는 중국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고로 좀 재미는 중국은 모든 걸 뺐답니다. 그래서 중국 본래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뻥 비어 있었는데 모든 걸 뺏들어왔어요. 걔들이. 공자도 동의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당신 되게 열심히 듣고 있네요. 재밌나? 근데 그래서 당군에서 시작하는 건데 당군이 있다가 이제 당군 조선에서 오다가 고조선에서 이제 기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굉장히 현명한 사람이에요. 오다가 고조선으로 오다가 부여로 와요. 부여로 와서 이 고구려로 가요. 고구려로 와서 백제로 가요. 자, 맥이 당군조선 고조선에서부터 부여를 거쳐서 고구려로 와서 백제로 가요. 그럼 신라는 어디서 왔나? 신라. 그래서 백제의 시종 운조다. 그의 아버지는 고주몽이다. 그 소선이가 이제 이렇게 백제를 군립하고, 백제가 또 이게 넘어가서 일본 나라를 군립합니다. 일본 나라를. 신라는 뭐 이게 낙동을 오래 할 것 같아요. 백제의 시종 운조다. 고주몽에서 나왔다. 아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거고. 고구려는 고주몽에서 나온 건데, 고주몽이 활을 잘 쏘는 사람인데, 동이족 할 때, 이게 맞나 모르겠어요. 할궁자 큰 대자. 원래 이 자는 큰 활을 쏘는 동독 사람이에요. 맞나? 근데 걔들이 오랑캐자를 붙여 놓은 거예요. 원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신라는 뭐냐면은, 여섯촌이서가 육부가 있었는데, 기원전 69년에 임금이 없어서 우물가에 흰말했는데 큰 알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신라가. 그렇게 당군조선, 기자조선 이렇게 고구려, 백제하고 얘는 완전히 신라는 다른 민족처럼 보여요, 신라가. 참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라는 당군자손이 아니란 말인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히 이 문화가 고구려 백제가 훨씬 앞섰어요. 보면은 중국에 사신이 갈 때, 고구려 백제는 한자를 잘 알았는데, 신라는 한자를 몰라가지고, 백제 뒤에 쫄롱쫄롱 사신들이 따라가요, 신라 사신이. 내 말도 좀 전해줘, 백제 사람한테. 중국말로 좀 번역해줘. 이런 거요. 올품 제도라고 한 이상한 제도가 있어요, 신라는. 하여튼 제도가 완전히 달라요, 얘들하고. 그렇게 정동성이, 여기는 지금 호남 지방하고 북한하고 소위 케미가 통하는 게 이때부터. 케미가 통하잖아요. 경상도 이거는 낙동강 오래알이에요, 오래알. 분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신라가 삼국 통일했단 말이에요. 신라의 가장 좋은 점은 화랑제도다. 화랑제도가가 백제를 치고 고구려를 치는데 당나라를 통해서 쳤단 말이에요. 외세를 통해서. 그래서 이때부터 참 우리 역사가 참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라가 천년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정치권이나 모든 거에서 경상도 지방 사람이 많았겠죠. 당연히. 그러고 백제는 나는 당군 사람인데 얘 신라 사람 천년을 지배하니까 불만이 많겠죠. 그래가 신라 천년이 지나면 또 당연히 모든 역사가 부패하고 썩고 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포석정 어떻게 술 먹고 띵가띵가 놀다가 이제 해가 후고려가 되고 고구려가 됩니다. 고구려가. 이게 이제 삼국시대를 거쳐가 천신라 천년
아마 역사상에서 천년 역사를 가진 나라가 잘 로마가 천년 같습니까? 천년을 가진 역사 세계 유례 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신라가 천년 역사를 갔어요. 신라 천년을 갔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래 신라는 골품제도 그렇기 때문에 여왕도 나오고 뭐 이래요. 여왕도 마지막 할 때 나올 때 진성여왕인가 그 여자가 정치도 엉망치고 이래가지고 뭐 이래 된대. 그래서 나온 게 후삼국 시대가 열리지 않습니까? 후삼국 시대가. 뭐 개는 또 궁예 후삼국 시대가 이게 이제 없어지면서 고려가 나와요. 고려가. 고려는 고구려에 따라간다 해서 고려입니다. 그래서 고려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고려라고도 얘기하는데 고려라고 이름을 줬어요. 정통성을 회복했어요. 당군이 정통성을 회복했어요. 신라로 회복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왕건이가 훈요 10조라는 걸 내서 촬영산맥 이남 사람들은 전개에 들이지 마라 하는 그런 유수를 10가지 원칙을 정해놓고 주고요. 훈요 10조라고. 그래 그 촬영산맥이 잘못되고 호남지방 뭐 이렇게 됐다 하는데 그것이 위조냐 위조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려의 왕건이는 자기 마누라하고 자기 책사하고 신금이 뭡니까 경상도 지방에서 달구벌 전쟁 가서 왕건을 복장 신순겸인가 해서 대신 죽은 사람도 100개 사람입니다. 그 왕건이 척건은 모두 100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왕건이 백제인을 경계하라라는 말을 했겠냐 하는 썰이 있어요. 그래서 위한 가짜가 아니냐 하는 썰이 있는데 하여튼 고려 시대 때 영화남이 합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그런데 천년의 세력이 계속 이어지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훈요 10조는 어떻게 된 거냐 도대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훈요 10조 하나 중에서 차량 산맥도 아니고 차흔 산맥도 아니고 이상한 해서 호남지방을 하는데 원래는 원본에는 천안 안성 위건방을 경계해라 이런 얘기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고려시대 때 우리가 명호남이 합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다. 지방세가 합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다. 그래서 이제 고려가 또 망하고 세월이 지나면 망하잖아요. 세월이 지나면 다 망하잖아요. 조선이 생겼는데 조선이 생겼는데 조선계 이성계가 위화도 해고한단 말이에요. 이성계가. 그 나라를 만들어가지고 이때부터 이제 사대주의가 본격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조선의 가장 큰 잘못이에요. 그럼 조선에도 굉장한 문화를 많이 만들어냈어요. 좋은 데도 있고 유교를 숭상한 나라인데 그래서 나라를 건국할 때 그 당시 명나라입니까? 청나라입니까? 건국 이름을 두 개를 줘요. 조선으로 할래? 뭐로 할래? 그래서 너희 나라를 조선으로 해갖고 러브를 좀 했겠죠. 그 조선으로 정해져. 국호를 중국한테 받아와요. 받아오고 국호를 중국으로부터 받아와요. 그러고 중국 역사책에 보면은 이성계로부터 시작하는 족보가 있는데 이 족보가 엉터리다는 얘기예요. 그래 고쳐달라고 맨날 가서 사정하고 이랍니다. 이러는데 그래서 근데 세종대왕이 있잖아요. 제가 좀 기억이 알았는데 세종대왕 때 이거 바로 잡았다든가 그래요. 세상부터 이제 문화가 막 발전돼가지고 이때부터 태계 유양이라든지 학문적으로 굉장히 이율곡이라든지 이렇게 등등등 굉장히 하는데 이때 한 200년간의 평화세 전쟁이 없는 평화세대를 거치는데 이때 일본이 침입해 들어옵니다. 이게 임진왜란이에요. 임진왜란. 이렇게 하면 너무 길어지는데 임진왜란인데 임진왜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나는 유학의 힘이다. 그때는 기라산 같은 유학자들이 징비록을 썼는 유성룡이라든가 탁월한 이순신
저는 개인적으로 이순신을 가장 존경합니다. 곽재우라든가 의병들은 다 유학자였어요. 그래서 나라를 구한 게 유학자였습니다. 그러면서 일본들은 임진왜란 때 이제 애들 이제 도요토미가 조선을 이렇게 쳐들어오게 되는데 일본이 이랬으면 쳐들어오게 되는데 조총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 세나도 합니다. 그래서 조총인데 여러분 조총의 위력이 만만해 봐서 안 됩니다. 세를 보는 게 한 발 쏠 때는 소총이지만은 이게 딱 1명씩 앉아서 100명씩 앉아서 일렬사격, 2열사격 하면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합니다. 그런데 이 조총이 어떻게 왔냐? 포르투갈에서 흘러온 사람이 이제 해서 표류자가 조총 하나 주니까 이건 이제 일본 애들이 이제 그걸 소위 말하는 지금 뭐 자기 따라가지고 총 하나 받고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 뜯어보니까 좋아요. 총이 좋아요. 그래가 애들이 조총을 잘 만들어가지고 얘들 복잡한 기시거든. 이래가 포르투갈 역수출해요. 조총을. 그러니까 조총이 얼마나 발달됐겠냐. 그래서 포르투갈에서 최상품 일본산 조총이에요. 근데 한국은 포가 있다, 포. 얘들은 포를 못 만들어요. 대포를 못 만들어요. 그런데 이 임진왜란, 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임진왜란 끝날 때 유학자들 다 데려가요. 도자기 가져간 건 다 아시죠? 심지어 뭐, 까치까지 잡아갔어요. 저 나라에 호랑이 없다고 호랑이 잡아갔어요. 우리나라 소 가져갔어요. 우리나라 진돗개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상계조로 나눠서 서로를 훔치는 조. 밥 잘하는 아줌마를 몰고 간 밥도 그 걔들이 한국밥을 좋아했어요. 음식 잘하는 사람 좋아하는 거. 상계조로 나눠가지고 걔들 글자를 모르기 때문에 성렬을 붙여요. 성렬을. 그래가 딱 봐서 이거 좋은 물건 배 싫어. 이거 좋은 물건 싫어. 그래서 완전히 한국의 문화를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유학자들 다 잡아. 이래가지고 유학자가 왔고 포르투갈 서양 문명이 와서 그 문서의 정확성, 그 문서 능력, 기록 능력 이걸 그때 배우게 됩니다. 걔들이. 그래서 일본이 메이지 유신인가 뭔가 등등해서 일본이 급속도로 발달됩니다. 그렇게 일본의 근대화의 유학이 발달됐고 그거 밑받침에는 임진왜란 때 나오는 그 조선에서 가져간 것들을 그랬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옆으로 좀 샜는데 이 카드가 뭐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그래 됐습니다. 그래 됐고 근데 해방 당시 어떻게 이제 그래가 또 조선 말기에 조선이 말기가 되니까 또 부패하잖아요. 부패해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제 일본에 이제 우리가 지배를 받게 돼요. 36년간 지배를 받게 되는데 그런 암울한 역사가 시작이 됐어요. 그때 이제 등장인물이 이제 백범균군, 잘 아실 백범균군. 백범균군, 김자진, 김일성, 이승만 뭐 이렇게 나와요. 성자가 틀린다고 우리 집 사람이 얘기해 주네. 이승만. 이승만. 그렇습니다. 이제 하도 걸 때 안 써보니까, 한자도 안 쓰고, 하도 안 써고, 타평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김자진 장군이 이제 거기서 했고, 이제, 백범균구가 상해에서 있었고,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미국에 있었고, 이승만 대통령이 아주 공부를 잘했는 것 같아요. 이승만이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 하여튼 그래서 이제 독립운동 때 김자진 장군은 지구로만 우익이에요. 그래서 암살됩니다. 김자진은 왜 암살됐나? 박상실이라는 사람, 방앗간에서 일하는 사람의 김자진을 암살하는 데 도망쳤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박상실은 고려 공산청 공산당이라는 거예요.
그 김자진이 청산리 대첩을 한 거예요. 봉오동 전투는 공산당이 한 전투예요. 그래서 우리 봉오동 전투가 잘 알려져 있죠. 청산리 전투는 김자진이 한 거기 때문에 청산리 전투를 안 하는 거예요. 하여튼 김자진이 공산당에 의해서 암살당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김일성이라는 인물은 누구냐? 참 이게 미스터리한 인물이에요. 김일성에 대해서 정보가 잘 없어요. 진짜 김일성, 가짜 김일성, 이렇게. 김일성에 대해서 보기는 김일성에 대해서 잘 나온 게 잘 없어요. 문서 보관서에 의하면 진지첸, 중국식 발음을 해서 러시아에서 있었고, 러시아에 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러시아인 표도로 재질의 소련 붉은 군대, 소련의 붉은 군대에서 이 사람이 마르크시즘 레닌을 배웠다. 이렇게 추론할 수 있어요, 김일성이가. 소련의 붉은 군대. 하여튼 김일성에 대해서는 미스터리예요. 이름도 바뀌고 뭐가 바뀌고. 예전에 이때부터 위조 날조가 많습니다. 김일성 일대기에서 연구하려고 날조 과장된 북한의 교회 넘쳐나는 현실에서 날조 과장된 김일성이라니. 나중에 김일성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근데 백범 김구는 안지나서나 통일이고 해방이고 자나깨나 통일이고 해방인 김구 선생 아닙니까? 김구 선생은 유학자입니다. 유학자. 그러니까 물질로 만드는 인간인 사회주의를 좋아할 리가 없어요. 백범 김구 선생은. 그런데 김일성 팀들이 노동신문에 보면 성시백의 김구를 해외했다는 거예요. 김구를. 그랬더니 야, 이런 거겠죠. 이런 거겠지. 야, 김구 통일가 이런 거 좋아하지 않냐? 나도 통일 원한다. 한번 와볼래? 우리 주체사상 이것도 공산주의도 통일도 하고 하는 거야. 좋은 거야. 이렇게 해서 해외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에 이게 백범 선생 말인데, 김일성 장군님께서 그처럼 저를 믿어주실지 미처 몰랐습니다. 나는 싫어했는데, 김일성 장군이 이렇게 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장군께서 불러주셨으니 기꺼이 평양으로 가겠습니다. 내 이후로는 다시 192연,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않는 그런 추한임을 얻지 않겠다. 이렇게 말한 게 김일성이 말한 거예요. 백범이 그래 말했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하여튼 백범과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서 기독교를 한 사람이니까 사회주의하고는 안 맞단 말이에요. 물질 세계 사람하고. 백범 김구가 우익인데 자유로 갔어?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백범 김구가. 야, 그러면 이게 갑자기 우리가 좌익되는 거 아니야? 이승만이가 지금부터 소설이면 소설. 야, 백범 그 위대한 지도자가 김일성하고 서로 붙었어? 이래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김구는 생전은 물론 사회도 김일성에게 이용 대상이 된 셈이다. 이렇게 되는데, 백범 김구가 암살이 돼요. 안두에게 4발의 총을 맞고 사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죽였겠어요? 김일성이 죽였겠어요? 이승만이 죽였겠어요? 여러분 상상해볼게요. 소설적인 상상력에 대해서. 이 관계에 맞은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안두에는 오랫동안 잘 살았어요. 당장에 그러면 백범 김구를 갖다 안두이가 사살했으면 안두이를 당장 죽여야 되잖아요. 안두이는 60몇 살 오래 살았잖아요. 70살까지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현 정부가 살려준 거 현 정부가 살려줬을 거란 말이에요. 그 현 정부가 누구냐? 이승만 정권 아니냐? 이렇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는 이승만을 갖다가 무죄의 정화하면 싫어합니다. 그래서 백범 김구는 김일성을 위해서 일하다가 이승만에게 총을 맞아 죽은 백범 김구는 우리 패다. 그래서 상해에서 임시정부는 북한 거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스토리가. 박정희는 어떤 인물이냐? 박정희 맞죠? 박정희는 대구 사범학과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다 일본 제국지 만주국에다가요. 만주국에 일본군 장교라는 거예요. 일본군 장교. 그래가 공산당에 입당해요. 박정희가. 여러분 박정희 공산당에 입당한 거 아십니까? 그런데
여수 순천 사건 연루돼서 자기 형이 공산당에 죽어요. 박정희 사형선고를 받았는데, 공산당이라고. 백성엽 장군이 이승만하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박정희를 살려줘요. 그 대가로 뭐냐, 공산당 조직을 다 부를 거 아니에요. 그 박정희 때문에 공산당 조직이 많이 죽었잖아요. 죽었죠. 그래 됐습니다. 박정희가 이제 그래 됐는데, 이거 아니, 이건.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하고 이승만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이승만 정권 시절에 미국은 이승만을 갖다가 지지할 수밖에 뿐이에요. 기독교 신자고 또 부인도 미국 사람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봤을 때는 얘는 이승만 대통령은 사회주의를 싫어할 것이다 해서 이승만을 지원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본주의 사회, 자유경쟁사회, 시장경제사회, 저는 이승만의 가장 큰 업적이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도입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이승만 시절에 이승만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머리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래, 논문도 훌륭한 논문을 많이 썼다 그래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랬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처음 집권하니까 그 당시에 우리 민주주의를 처음 해봤단 말이에요. 이거 부패하고 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조선시대 때 꽂는 조선 말기에 부패한 거, 무질서한 거, 이승만 시대에서 다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4.19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4.19 혁명이 나서 이제 이승만이가 이제 물러갔는데, 그때 이제 박정희가 보기는, 야, 이래가 안 되겠다. 박정희가 이래서 안 되겠다. 그러니까 박정희는 카리스마가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장교였단 말이에요. 일본 장교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본의, 군사력을 봤단 말이에요. 야, 그래서 이제, 박정희가 총을 들고 나가 하는 게 5.16 혁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본주의 시장을 가져오는데, 그렇게 김일성이가 봤을 때는 이 박정희는 남노당 출신인데 배반했잖아. 자본주의잖아. 박정희는 김일성이가 봤을 때는 얘는 무조건 죽여야 될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김신조 일당이 청와대를 공격하게 돼요. 청와대를 공격해요. 그래가 또 문세광이가 유교사를 또 쏘게 돼요. 우리 사회주의를 배반한 박정희를 죽여야 된다. 이래가 죽인 거예요. 그래 됐습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 정리를 하면, 김자진 장군이 우위를 해서 암살시키고, 김구를 포섭해서 이관계를 써서 김구가 였던 암살되고, 이승만이 집권을 잡았는데, 이승만이 집권이 그 당시에 우리가 민주주의를 처음 경험해봤으니까 혼란한 시기가 됐고, 그 혼란한 시기에 6.25 전쟁이 일어나고, 박정희가 집권을 하게 되고, 박정희가 이제 새마을운동을 하게 된다. 그래서 경제부흥으로 가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동학혁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동학혁명은 조선 말기에 이제 민시 집권이 하고 있었는데, 하도 관료가 양반들이 부패했으니까, 그때 임진왜란 때는 그것도 건전한 유교 사상이 있었지만, 우리가 강제 합병당할 때는 그때 부패해서, 이제 최재우 선생이죠. 동학이 천도교를 이제 해서 동학혁명이 이제 농민 전라도에서 농민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농민들이 났는데, 그래서 이제 이제 유불선을 동학혁명이 녹두장군, 동학혁명이 이 종교예요. 천도교 맞죠? 천도교. 유불선을 통합한 거예요. 그래서 유불선은 이제 다 도를 갖다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물질 세계가 아니에요. 인간의 본성과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유불선을 통합하기 때문에. 그런데 농민혁명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사회주의로 본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저한테 도움이 되면 다 줄 거예요. 동학혁명은 사회주의가 아닙니다. 걔네들은 새로운 종교지. 사회주의는 종교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 현재의 왕권을 반대했다 하는 그 하나로 동학혁명이
사회주의화 됩니다. 동학혁명이 핵심 세력이 호남이란 말이에요, 호남. 이제 자료가 하다 보니까 많이 빠진 게 많은데, 그래가지고, 이제 박정희가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 이제 그래서, 근데 박정희가 이제 독재를 하게 됐어요. 이제, 재미없나? 재밌나? 보시면, 밑에 보시면, 이승만, 김일성, 김대중,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박정희 때, 우리 그때, 그 당시에, 제가 대학 시절에 데모를 했어요. 데모, 독재에 항거였습니다. 근데 그때 독재에 항거한 사람이 과연 주사파냐, 사회주의냐. 독재에 항거한 사람이 사회주의라고 다 할 수 없잖아. 물론 그 독재에 항거가 김일성이가 보낼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독재에 반대한 핵심 인물이 주사파 인물들이에요. 저는 독재가 싫은 줄 알았지만 용기가 없어갖고 큰 대모를 못했지만 학교에서 채로다 던지니까 학교에 들어서 채로다 던지면 돌 좀 던진 거 그거 말고는 한 거 없는데 그래서 제 인생에 살아오면서 그때 민주화운동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다 사회주의 사람 아니었을 거다. 근데 그걸 주장한 인물이 뭐냐? 주사파라는 거예요. 주사파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도 순수한 독재에 한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지금 변질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 박정희가 암살을 되고 나니까, 박정희, 그때 이제 우리가 민주화의 아이콘, 김영삼, 김대중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인데, 느닷없이 전두환이가 정권을 딱 잡는 거예요. 정권을 딱 잡게 됐어요. 야, 전두환이가 보니까, 야, 너무 혼란기다. 북한 쳐들어오겠다. 이 가운데 광주 사태가 일어난 거고, 5.18 사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5.18에서 일어난 그 사건이 과연 호남 사람들이 순수한 독재에 항거한 거냐, 아니면 그때 있는 주사파들이 합류한 거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분명히 광주 사람들이 많이 독재에 반대를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선동한 사람들이 또 있을 거다 추측이 됩니다. 그게 5.18이라는 거예요. 5.18 광주 사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5.18에 대해서 묻지 마 이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 호남 사람이 그 천년 동안의 신라에 해서 이 사람들이 신라를 반대하고 독재를 반대했다고 사회주의를 좋아했다 이렇게 믿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김영삼, 김대중이가 왔는데 이제 김대중 대통령은 보면은 이제 독재를 항거해서 그 정치적으로 북한과 공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사회주의를 갈망했다고는 보지 않아요.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어떻게 북한과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으나 이 사람이 사회주의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김대중 노무현이 올라오는데 이명박 박근혜는 보면은 이명박은 자본주의 아이콘이란 말이야. 그 이명박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보면은 박근혜는 박정희의 아들이란 말이야. 변절자, 노동당을 변절할 자, 그리고 자본주의를 만드는 박근혜 대통령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라고 받아들어가야 그래서 지금 현재 문재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하는 적폐청산이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적폐청산. 그렇습니다. 동학사상이 있네. 동학사상은 유불선의 통합에서 이제 종교였는데, 이때 이제 민비가 이제 일본군에 살해됩니다. 처음에는 민비가 청나라의 구원을 요청했는데, 청나라가 안 보내줬어요. 그 눈치 빠른 일본이 먼저 군사를 보냅니다. 군사를 보내가 민비를 죽이면서, 가는데, 나는 청일전쟁으로 이어집니다. 청일전쟁에 누가 이겼냐? 일본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학혁명이 나는 사회주의라고는 보지 않는다. 이건 종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마치 이 사람이 주사파 사회주의를 옹호한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선도하고 있다. 천부경은 참고로 당군교에 사는 건데, 그때 독립운동할 때 만주에서 죽은 사람 가슴에서 나오는 독립운동가들은 다 천부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천부경이 뭐냐? 당군이 기록한 경제라는 거예요. 가장 오래된,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경전.
지옥보다 오래된 경전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때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조선 왕족도 싫다는 거예요. 새로운 나라를 원했죠. 이 새로운 나라. 그러니까 일본도 싫다. 소련도 싫다. 내가 믿는 건 오직 우리 당군. 그래 가슴 속에서는 천북 한 장을 딱 가슴에 안고 장렬히 전사합니다. 이 당군교란 대종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거 종교단체니까 이 종교는 어떻든 간에 우리 이름 없이 쓰러져 간 사람 독립 투사들은 당군을 가슴에 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사회주의라고는 단언할 수 없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주체 사상이 뭔가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너가 아는 주체 사상은 도대체 뭔데? 김일성에 대해서는 뭔가 좀 확실한 게 없어요. 제가 알기로 제가 전공도 알고 해서 그런데 그 주체 사상은 북한은 김일성주의에 대해 김일성 동지의 사상을 이번 방법 등을 주체 사상이라고 말한다. 김일성주의에 대해서 주체 사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러면 혼돈하면 큰일 납니다. 난 주체성이 있어. 난 나야. 난 나로서 자유와 이렇게 개성과 이런 주체성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김일성을 따르는 게 곧 주체성이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주체사상을 오가면 큰일 납니다. 그 주체사상은 저번에 주체사 기본적인 이론이에요. 혁명이론이에요. 제국주의와 봉건주의에 반대한다는 거예요. 미군 제국주의, 봉건, 그렇게 조선 왕권에 대해서 반대하고 제국주의, 미제 제국주의를 반대한다는 거예요. 자, 일본은 제국주의가 아닙니까? 일본은 제국주의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일본을 싫어하죠. 또 일본은 제국주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침략자로서 반대합니다. 그런데 남한은 박정희 시절에 새마을운동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돈을 빌리기 위해서 친일을 할 수밖에 뿐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를 이루어온 사람들이 대부분 일부 친하게 지냈다는 거지 친일은 아니에요. 돈이 그때 너무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친일 프레임을 걸면은 우리 역사를 끌어온 70년 역사를 끌어온 사람들은 그 대부분 다 걸립니다. 박정희부터 시작해서 이명철 전부 다 정주영 이런 사람 다 자본을 받은 사람들은 다 걸립니다. 그랬더니 반일주의자에 딱 걸리면 북한이 헐 유리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봉건주의 맞습니다. 이런 얘기. 그래서 지금도 내가 좀 친일표를 내면은 친일자가 막 일어나는데 그것 좀 고민 좀 해봐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 영도보면 수령을 중심 유일영도 체제라 유일영도 체제. 언론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가 없어요. 주체사상은. 이게 주체사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체사상, 나다, 너다, 개성, 존중, 이런 거 아니에요. 김일성 사상을 주체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 현재 이런 주체사상 하는 사람이 바보가 아닌데 왜 그래 따라왔냐. 하다 보니까 그 배를 탔으니까 할 수 없이 주체사상 가는 거예요. 지금 변절자가 될 수 없었으니까. 지금 우리는 공산주의는 실패한 체제다. 러시아라든가 그동안 동구권 공산주의가 몰락한 걸 봐서 실패한 체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와의 싸움인데 이게 혁명적인 이론인데 근데 그 선봉의 선자가 대부분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거기 공산주의 가장 아픈 약점입니다. 사회주의 가장 아픈 약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주의 주체자가 누구냐? 강남 좌파라는 거예요. 그 노동자 스스로가 일어나는 체제 전복이 아니라 가진 자에서 리드당한 사회주의 혁명 이것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혁명이 가장 아픈 부분입니다. 강남 좌파가 사회주의를 리드했다. 이게 가장 아픈 그런 역사입니다. 하여튼 간에 그거는 실패한 체제다. 제가 말씀드린 건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자유경쟁에서 내가 벌어서 내가 먹는다. 노력해서 더 많이 받는다. 배급 받는 게 아니고 이것을 옹호한다는 겁니다. 배급 제도가 아니고 내가 열심히 하면 더 잘 살 수 있다. 내가 오픈카 타고
내 돈 내 마음대로 쓰고 이게 자유주의다. 배급받는 것, 모든 게 평등한 것. 열심히 하고 싶은 사람도 열심히 못하게 하는 이런 평등은 싫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요약하면 사회주의 꿈꾸는 유토피아는 지구상에 없다. 한 번도 흥미오지 못한 유토피아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인간의 기본 보편적 가치에 대해서 자기 완성, 내적 충만, 영적 완성, 타인과 교감, 자연과 교감, 자연과 일치, 어떤 자유로운 사상, 예술, 문화, 이런 거, 자유경제, 시장경제, 이런 게 주체성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노력해서 잘 사는 사람, 배급받기보다 내가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본주의에 가깝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하면, 저는 자유로운 영혼이고,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법치주의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주체사항은 인권 가운데 인권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물질에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 주체사상은 우리의 그 주체사상 아니에요. 김일성 사상이 주체사상이에요. 제가 이해하는 그 단체주의예요. 그래서 변절자가 있냐 없냐 이것만 따지는 거예요. 그 지금 잘 보십시오. 지금 보십시오. 조국 형 보십시오. 왜 못 버리겠는가? 걔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략 전술을 다해서 혁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장전술을 많이 쓰잖아요. 걔들은 인권을 얘기하고 계획을 얘기하고 주체를 얘기하고 하지만 실제는 뭡니까? 김일성을 위해서 일당 독재를 위해서 배급주의 자기네들은 더 높은 공무원 통치자가 되는 이런 세상 이런 겁니다. 질문 너무 혼자 들었습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